아라비안 나이트. 상인과 정령. 대취하자 씨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이유. 아라비안 나이트 지난 이야기. 부인의 불륜을 알고 분노한 술탄을 부인과 시녀들을 참하고 동생과 바닷가에 갔다가 사악한 정령이 상자 속에 가둬둔 귀부인으로부터 여자의 불륜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술탄은 그 후 부인과 결혼을 하면 하룻밤을 지낸 후 죽여버리고 다음 날을 새로운 부인을 맞는 일을 계속하는데 어느 날 재상의 딸 셰헤라자드가 스스로 술탄의 부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의 재상은 어느 황소와 당나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리지만 소용이 없어 결국 술탄의 부인으로 들이는데 셰헤라자드는 술탄의 허락을 받고 동생과 함께 신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옛날에 큰 재산을 가진 상인이 있었는데 땅 부자에다 상품을 산더미같이 갖고 있었고 현금도 넘쳐났으며 많은 점원들과 짐꾼들 및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위해 가끔 여행을 해야 했던 그는 어느 날 중요한 용무가 생겨 멀리 떨어진 곳에 가게 되어 말을 타고 길을 떠났는데 갖고 가는 큰 보따리에는 대추야자와 비스킷 같은 식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황량한 고장을 지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들인데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해 용무를 마친 후 집에 돌아가려고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길을 떠난 지 나흘째 되던 날 그는 뜨거운 햇볕과 지열을 못 견뎌 길을 벗어나 들판 가운데 보이는 나무들 아래로 갔는데 그곳 호두나무 아래 맑은 물이 흐르는 샘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상인은 샘물 곁에 앉아 보따리에서 대추야자와 비스킷 몇 개를 꺼내 대추야자를 먹으면서 씨를 여기저기에 던졌는데 독실한 이슬람 신도였던 그는 손과 얼굴과 발을 물로 씻은 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아직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늙어서 털이 허옇게 센 데다가 몸집이 엄청나게 큰 정령 하나가 손에 칼을 들고 그의 앞으로 걸어오더니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 놈이 내 아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이 칼로 내 놈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말한 정령은 섬뜩한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흉측한 몰골의 정령이 이처럼 말하는 것을 듣고 두려움에 얼어붙은 상인은 벌벌 떨면서 자기는 아들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데 당신 아들을 죽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령은 여기 앉아서 가죽 주머니에서 대추야자를 꺼내 그 씨를 여기저기에 던지지 않았냐면서 그가 대추야자 씨를 던지고 있을 때 자기 아들이 옆을 지나다가 씨를 눈에 맞아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그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어도 자기는 전혀 모르고 한 일이라며 100배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정령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것처럼 죽여야겠다고 말한 후 정령은 상인의 팔을 꺾어 얼굴을 땅에 쳐박고 상인의 목을 자르려고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상인은 눈물을 철철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고 아내와 자식들도 못 보게 된다며 한탄하는 등 정령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무정한 정령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피눈물을 흘려도 기어코 죽이고야 말겠다고 했는데 이때 셰헤라자드는 날이 밝은 것을 보았고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술탄이 기도와 어전 회의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디나르자드가 언니가 해준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다고 했고 셰헤라자드는 그 뒤의 이야기는 훨씬 더 재미있다면서 술탄이 하루만 더 살게 해주면 내일 밤 나머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셰헤라자드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은 샤리아는 속으로 내일까지만 참아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후에는 그녀를 죽이겠다고 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셰헤라자드의 아버지인 재상은 불안감에 빠져 있었는데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할 딸의 운명에 대한 한탄과 한숨으로 밤을 꼬박 지새운 그는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술탄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전 회의에 들어선 술탄은 예상외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뜻밖의 상황에 재상은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술탄은 평소대로 국사를 처리하며 하루를 보낸 후 밤이 되자 다시 셰헤라자드와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지 않았을 때 디나르자드는 이야기를 계속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술탄은 셰헤라자드가 허락을 구하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어 자신도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다고 하자 셰헤라자드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밤. 상인은 정령이 자기 목을 자르려 하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마누라와 자식을 보고 재산 분배도 해주게 처벌을 1년만 유예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을 증인 삼아 이 모든 걸 약속한다는 상인의 말을 들은 정령은 그를 물가에 내려놓고 사라져 버렸고, 두려움에서 벗어난 상인은 말에 올라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으로는 큰 위험에서 벗어나 기쁨이 넘쳤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한 치명적인 맹세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없이 무거웠는데 집에 돌아와 비통하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아내는 눈물과 격심한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그는 자신과 정령 사이에서 일어난 일과 1년 후에는 그곳에 돌아가 죽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모두가 괴로워하기 시작했는데, 아내는 애절하게 울며 자기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으며 눈물에 젖은 자식들의 신음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튿날부터 상인은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빚진 것이 있으면 모두 갚았고,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적선했으며 노예들에게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또 자식들에게는 재산을 나누어 주고, 성년이 안 된 어린 자식에게는 후견인을 임명해 주었고, 아내에게는 결혼 계약에 따라 그녀의 권리에 속한 모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마침내 1년의 세월이 흘러 그는 떠나야 했는데, 자신의 수의로 쓸 천까지 챙기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고통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모질게 먹고 이 너무도 소중한 것들을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느낀 상인은 가족에게 운명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한 후에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약속했던 바로 그날의 정령을 만났던 장소에 돌아와 말에서 내려 물가에 앉았고, 더없이 우울한 심정으로 정령을 기다렸는데 선하게 생긴 노인네가 암사슴 한 마리를 끌고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왜 이런 위험하고 황량한 지역에 와 있냐고 하자 상인이 노인에게 자신이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들려주었고, 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정령과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 보고 싶다며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벌써 날이 밝아오는군요. 세헤라자드가 흠칫하며 말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술탄은 나머지 부분을 들으리라 작정하고 그날 하루 더 셰헤라자드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밤. 다음 날 밤 디나르자드는 이전의 밤들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언니를 졸랐고, 술탄도 상인과 정령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고 말해 셰헤라자드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상인과 노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다른 노인이 또 한 명 나타났는데, 그 뒤에는 검정개 2마리가 따라오고 있었고, 그들에게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암사슴을 데리고 온 노인은 상인과 정령 사이에서 일어난 일과 상인이 한 맹세에 대해 알려주자 두 번째 노인도 흥미를 느껴 첫 번째 노인처럼 남아있기로 하고 두 사람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세 번째 노인이 나타나 앞에 두 노인에게 왜 상인이 저리도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그 역시 다른 사람들 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들판 저쪽에서 무럭무럭 솟아나는 짙은 연기 같기도 하고 바람이 일으킨 소용돌이 같기도 한 것이 나타났다 흩어지더니 정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든 정령은 인사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상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고 그를 죽여야겠다고 말했고, 그곳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인의 울음소리와 새 노인이 바라는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대목에서 셰헤라자드는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멈추었는데, 이번에도 강한 호기심에 사로잡힌 술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야기의 결말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된 셰헤라자드의 처형을 다시 다음 날로 미루었는데, 이번에도 술탄이 셰헤라자드를 죽이라는 명을 내리지 않자 재상의 기쁜 마음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번째 밤. 다음 날 밤이 끝나갈 무렵 디나르자드는 다시 잊지 않고 왕비를 깨웠고, 이에 셰헤라자드는 술탄의 허락을 받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암사슴을 데리고 있는 노인이 괴물의 발밑에 몸을 던지더니 그의 발에 입을 맞추며 자기와 여기 있는 이 암사슴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노여움을 거두고 잠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가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이 상인의 사연보다도 더 신기하고도 놀랍다고 느껴지면 이 상인이 지은 죄의 3분의 1만 경감해 달라고 했고, 정령은 노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상인과 정령, 첩과 아들을 소로 만든 여자의 최후로 이어집니다.